백만장자 시크릿 일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두 요소가 상충하면서도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 빠름과 느림, 오른쪽과 왼쪽, 이외에도 수천 가지 예가 있다.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한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쪽이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의 외부 원칙이 있으면 내부 원칙도 있다. 사업 지식, 돈 관리법,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이 외부 원칙이다. 이런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부 원칙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목수와 그의 장비를 예로 들어보자.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류 목수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 성공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떠한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타인을 얼마만큼 믿는가?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워도 걱정스러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내키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듯 당신의 성격과 생각, 믿음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요소이다. 작가 스튜어트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간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다.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 수천만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 생각하자.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있다. 자신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열매의 개수가 적다. 크기가 작다. 맛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매가 달리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은 왜 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느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전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면 코드 뽑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당장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자연의 원칙과 반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미끄러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고달퍼진다. 지구상의 어떤 숲, 어떤 농장, 어떤 과수원이든지 땅속에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든다.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땅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영역이 있다. 육체, 피지컬, 정신, 마인드, 감정, 이모션, 영혼, 스피릿의 세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의 4영역, M, E, S, P. 예를 들어 컴퓨터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인쇄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편지가 빠져나온다. 인쇄물을 보니 아니 이런 오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틀린 글자를 지운다. 그 후에 다시 인쇄하기를 누르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오자가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방금 분명히 지웠는데 이번에는 더 커다란 지우개를 더 열심히 오랫동안 박박 지운다. 효과적인 지우개 사용법이라는 300페이지짜리 안내서까지 연구해본다. 이제 필요한 도구를 다 갖췄고 필요한 지식도 다 알아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인쇄하기를 다시 눌렀는데 또 그대로다. 이럴 수가. 기가 막혀서 비명이 터진다.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눈이 잘못됐나? 인쇄물, 즉 물리적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혹시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돈이 없다는 건 결과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결과는 어떤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이건 나쁜 결과이건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면의 세계를,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한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배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 기법을 사용한다. 중요한 건 체험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라는 옛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한다. 선언이라는 게 뭔가?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이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며 자신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킨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선언과 학원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학원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이다.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다. 학원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학원할 때 우리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도 수긍할 만하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언은 공식적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선언의 정의에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선언을 하라. 거울을 보며 선언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솔직히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돼. 선언이라니.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당시에 내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까짓 거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했고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쿨한 척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절절 맺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 아래 나오는 말을 따라해보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